선생님들이랑 윈플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고 수업의 학습 효과나 그 다음에 수업 방식 그 다음에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화면이 이쪽이 이제 이쪽을 볼 때도 있고 아마 이쪽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모니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이제 활용을 해야 돼서 보여드리는 거고 옆모습에 자신 있어서 자꾸 옆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윈플랜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플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윈플랜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자,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은 윈플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차시 이제 프로그램 구성이라던가 이 윈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이 좋은지 잠깐 안내를 드릴 거고, 차시라고 합니다. 이 차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일일 하루, 그렇죠? 하루 수업을 저희가 차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수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 학생들 등록하는 방법, 레벨 테스트 응시하는 방법, 학생 등록하고 교재 주문하시는, 그 다음에 학습권을 배정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윈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학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가이드를 조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학원은 그 A라는 학원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런 거는 접목할 수 있겠다. 혹은 B라는 학원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가이드들을 예시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중간중간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교육을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여기 채팅창이 있습니다. 상단에 채팅창이 있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차피 1대1 교육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대1 교육의 장점이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윈플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일단 기본 구성,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있어요. 교재명은 하이파이브라는 교재입니다.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교재가 있고요. 스튜던트북,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하는 스튜던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스토리북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워드북이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단어. 네, 워드북이 별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 일단 부가적으로 스튜던트북, 워크북, 테스트 시트, 워드북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들을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는 한국인 선생님 강의가 있고요,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 중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이 프로그램의 차이라고 하면, 한국인 선생님 강의와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다만 한국인 선생님은 수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표현이나 이 문장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라면, 원어민 선생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내용이 한국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양한 질문도 던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역할극도 같이 시도를 해볼 거고, 같이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따라 할 수 있게끔, 네,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 부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은 실제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면 사실 뭐 자기주도 학습이나 아이들이 혼자 하는 거, 혼자 이제 학습을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성취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취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여기는 테스트라고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원래 명칭은 체크업이라고 해서 그날 했던 것을 선생님이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일이고요. 그리고 체크업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어서 네,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가실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수업 스케줄이라든가 네,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라든가 온라인 학습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추가로 줄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관리 툴도 함께 제공하는, 그래서 교재, 강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온라인 학습인데 복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랑 복습, 그 다음에 평가, 테스트, 평가, 관리까지 모두 제공하는 통합학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강의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는 자기주도 학습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교재를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원어민 강의와 복습용 학습과 그 다음에 관리하실 수 있는 모든 툴을 제공하는 학원용 학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원에서는 더 쉽게 관리하실 수 있고 학생들을, 원어민 수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원어민 수업이 없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더 다양한 학습 효과를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 거고,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서도 이 윈플랜 플랫폼을 사용하시거든요. 이유는 단순하게 아이들이랑 대면에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실제 이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선생님이 별도로 준비해 하셔야 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져 있는 툴에서 출력만 하셔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이들한테 만들어져 있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시키셔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윈플랜만의 이런 학습이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재와 온라인 강의와 복습용 학습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도 같이 있어요. 평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 플랫폼도 같이 제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교재랑 이 교재를 사용하고 이 교재랑 이 교재를 또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르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학습 툴이 다 제공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기본 가이드는 이렇게 이 표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야죠. 네, 얘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교재 이름은 하이파이브라는 교재고요. 자, 교재 이름은 하이파이브라는 교재입니다. 총 5개의 레벨이 있어요. 파닉스 단계부터 시작하고요. 스타터 주니어 단계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초등 저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터 주니어가 끝나고 나면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갑니다. 얘들이 초등 고학년 과정이에요. 자, 초등 저학년 과정과 고학년 과정, 그러니까 스타터 주니어 단계와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드 과정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아웃풋하는, 자,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웃풋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맞춰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 학습이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그 중학교 가기 전에 꼭 필요한 문장, 문법, 네, 표현 학습이나 문법이 포함되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법 강의도 들어가 있고요. 인터미디어트부터는 스타터 주니어는 아무래도 아웃풋 중심이기 때문에 문법 대신에 노래나 챈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들을 말해보고 흥얼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각 단계는 5개의 레벨 6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닉스 1권부터 6권까지 있고요. 어드밴스드도 1권부터 6권까지 각 총 6권씩. 그래서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네. 줌으로 강의하면 가장 안 좋은 게 이렇게 피드백 받기가 힘든 거죠. 그죠? 총 5단계 6권씩 총 30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 30권으로 되어 있는 커리큘럼이구나. 자, 각 단계는요, 각 한 권은 가지고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2개월까지 사용을 하세요. 2달 정도 사용을 하시는데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8주 과정으로 보통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닉스가 1번부터 6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8주 과정, 약 2달 정도 사용을 하면 얘가 즉 뭐요? 12개월 과정인 거죠. 그렇죠? 파닉스가. 그러니까 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1년 각 단계별로 총 5년 커리큘럼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8주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학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주 5회 윈플랜만 올인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콘텐츠가 좋아서 그러면 4주 쓰기도 하세요. 주 5회를 꾸준히 진행하신다면 4주 만에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커리큘럼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서 한 8주까지 최대 8주까지 2달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나중에 커리큘럼이나 시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할게요. 제가 학원에 연락을 드려서 실제 몇 회 수업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 여기에서 제가 한 학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A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A라는 학원인데 여기는요. 실제 주 5회 수업을 하세요. 주 5회 수업을 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자, 윈플랜, 그러니까 윈이라고 할게요. 저희 거를 주 3회를 수업을 하시고요.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한 온라인 학습과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윈플랜 수업을 주 3회를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주 2회는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세요. 뭐를 가지고? 하이파이브를 가지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학원이 있어요. 주 5회 수업 중에 온라인을 통한 이제 온라인 학습을 통한 그 윈플랜 수업을 주 3회를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남는 주 2회는 선생님이 이 지금 여기 저를 보시게 되면 여기 하이파이브라는 이 교재 있거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주 2회를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시는 학원도 있고요. 자, 오산에 있는 얘는 이제 큰 학원입니다. 좀 어학원인데 B학원인데 여기도 주 5회 수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 3회는 저희 윈플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주 2회는 부교재를 수업하십니다. 네. 광주에 있는 C라는 학원은 말 그대로 여기는 특이하게 주 4회 수업을 하고 계세요. 주 4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주 3회는 윈플랜 수업을 이거를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윈플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 1회는 이 3회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뭐 단어 리스트를 시간이 남아서 한 20분 정도 뭐 단어를 배우고 단어 테스트를 보고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학원들마다 조금씩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선생님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생각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기억하셔야 될 거는 5개의 레벨이 있다. 그 다음 6권씩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주 3회 수업을 하니까 8주 과정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커리큘럼은 제가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는 거고요.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파닉스 단계 교재 구성이 조금 달라요. 다른 교재에 비해서. 그래서 파닉스 단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한국유 회님, 원어민 회님 강의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교재 구성이, 자, 화면에 있는 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주문하시면 교재가 이렇게 4권이 패키지로 이렇게 와요. 4권이 패키지로 오는데, 자, 스튜던트북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는요 스튜던트북 뒤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별도의 교재는 아닙니다. 자, 플래시 카드가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단어 카드요.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스토리 학습을 할 수 있는 스토리 과정이 있습니다. 자, 스토리북이 왜 있냐? 다른 파닉스 교재들에게는 없는 이 스토리북이 왜 제공이 되냐라고 하면, 자, 아무래도 윈플랜 프로그램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얘들이 다른 파닉스 교재들보다는 구성이 조금 길어요. 6권이고요. 1, 2권이 알파벳 편, 그 다음에 3권이 단모음, 4권이 장모음, 5권이 이중 자음, 6권이 이중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얘들은 6개월 내내 혹은 1년 내내 파닉스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윈플랜 컨텐츠 자체의 학습 목표가 파닉스가 탄탄해야 영어가 쉬워진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저희가 파닉스 단계에서 늘 쓰는데, 그래서 파닉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이 스토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생활에 쓰이는 단어나 표현들을 듣고 따라해 보면서 익히는, 그래서 파닉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어의 기초 과정, 그래서 글자 인지, 소리의 이해, 단어를 확장시키고 짧은 구문이나 표현들, 연음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나 표현들까지 같이 배워보는, 그래서 정말 딱 하이파이브 이 파닉스, 그러니까 윈플랜의 이 파닉스 과정만 끝나면 정말 이제 파닉스는 다시 복습 안 해도 되게끔 차근차근 체계적인 파닉스 학습과 기초적인 표현들을 익혀보는 그런 학습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파닉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교재 한 권의 강의 수가 총 58개예요. 한 강의는 평균적으로 아이들 집중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뭐 17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강의 하나가 되게 길진 않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하고 검사받고 15분 하고 검사받고 뭐 이런 형태의 학습이에요. 자,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 그러니까 파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총 3권이 한 세트고요. 스튜던트북 있고 워크북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요 워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워드북이라는 개념이 지금 화면에 절 보시면 스튜던트북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있습니다. 이 주니어 단계고요. 자, 워드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작은 소책자로 이 워드북이라는 게 단어장이에요. 단어장. 그 다음에 각 섹션별로 아이들이 단어 학습을 하면 단어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어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이렇게 3권이 한 세트로 나갑니다. 그리고 강의 개수가 파닉스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스타터 주니어는 41개의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로 넘어가면 38개의 강의예요. 그 이유가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 단계는 문법 강의가 이제 들어가고요. 문법 강의하는 날에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문법이니까 원어민 선생님 수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빠지기 때문에 강의 개수가 한 3개 정도 적어진다라는 거. 자, 강의 평균 시간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라고 보시면 되시고, 얘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고학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총 3권이 한 세트, 파닉스는 4권이 한 세트, 강의 개수도 조금 차이는 있다.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습 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단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일단 온라인 강의가 제공이 돼요. 강의를 통해서 이 온라인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던트북 있고 워크북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스튜던트북 강의를 가지고 한국인 선생님이 먼저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아이들이 이해했으니까 좀 그림 묘사도 질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듣고 따라하게끔 해보고 롤플레잉도 같이 진행해보고 이런 형식의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다 하고 나면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워크북을 풀어 가겠죠. 아이들이 워크북을 풀고 나면 워크북에 대한 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워크북을 학원에서 풀어요. 그래서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을 다 풀고 나면 이거를 이제 채점을 선생님이 해주시고 네, 선생님이 잠깐 시간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분도 채 안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2페이지 선생님 정답 보고 동그라미 틀렸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 2분이면 가능하니까 선생님이 직접 채점해 주셔도 되고 고학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4학년부터 한 6학년까지는 그냥 다 풀었어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풀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풀었구나 확인이 되면 자 이제 워크북 강의 보세요. 그럼 아이가 강의를 보면서 스스로 채점을 하고 스스로 수정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수정이 다 되고 나면 선생님 수정 다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정된 것까지 확인해서 옆에 사인을 해주신다라든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주신다라든가 기타 확인했다라는 표시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게 왜 틀렸는지 아니면 채점을 직접 다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나 파이널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을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강의가 같이 제공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강의로 끝나느냐? 강의를 다 하고 나면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한 10분에서 제일 긴 게 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정도 매일매일 학습해야 될 분량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강의와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과 요 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다 했어. 워크북 하세요. 워크북 확인해 보시고 다 했어? 그러면 온라인 학습 하세요. 자, 뭐라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직접 봐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가고 선생님은 약간 코칭, 가이드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뒤에 이어서 선생님이 스케줄 관리할 수 있는 코칭 스케줄과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업, 얘가 1일 테스트 같은 개념이죠. 어떤 건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서 그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얘가 체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시 체크업이라고 해서 여기 1차시라고 되어져 있죠. 1차시 체크업이라고 있고 2차시, 3차시 이렇게 쭉 차시별로 이렇게 체크업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업, 첫날에는 어떤 걸 배우냐면 주요 구문, 그 다음에 주요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언스크램블링이나 이제 뜻을 적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블랭크를 이제 채워보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주요 구문들을 마지막에 암기해서 작성해보고 선생님이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의는 온라인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했고 그 다음에 반복 복습을 통해서 이 문장을 아이들이 자기 걸로 습득을 했는지 완성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선생님이 체크업을 통해서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강의 들은 거 온라인 학습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 성적표라는 개념을 책이 끝날 때마다 출력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최종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결과지가 자, 이게 이제 책이라고 할게요. 교재가 끝났어요. 교재가 끝나고 나면
스튜던북 다 했죠. 그 다음에 워크북 다 했을 거고요. 뒤에 보면 뭐 여기에 워크북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여기를 다 풀었고 틀린 부분 수정했고 선생님이 매번 체크해서 뭐 사인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뭐 스마일 표시를 해주셨거나 날짜를 적어서 스마일 표시를 해주셨거나 그 선생님이 이거를 관리해줬다라는 워크북 있고 워드북 단어 테스트 이걸 이제 관리해서 나갔던 부분들 있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체크업이 여기 있는데 이 체크업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이게 체크업인데 이 체크업을 여기 이렇게 파일처럼 모은 거예요. 한 권이 끝나면 이거 한 권이 끝나면 이거 20개 20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체크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폴더에 담아서 스탬플러 찍어가지고 얘들이랑 성적표랑 같이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자 우리 이번 2달 동안 학습한 결과물입니다라고 해서 발송하거나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원에서 정말 관리를 잘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모 학원 같은 경우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체크업을 이렇게 파일로 안 하시고 다 워크북에다가 20장 있잖아요. 워크북에다가 다 이거를 풀로 해서 붙여가지고 접어서 사인해가지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워크북이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게 아니라 20장이 한 두께가 한 2배 정도 되는 거겠죠. 빵빵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학원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풀칠하고 붙이고 하는 거를 정말 꼼꼼하신 선생님 아니면 힘드시니까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학부모님 특히 결과물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도 선생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이 툴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학생이 진짜 학원에 왔을 때, 네 학원에 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치 학습, 그러니까 차시라 그러거든요. 하루치 학습의 수업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가 여기에 등원을 했어요. 자 오늘 등원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컴퓨터 이제 강의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선생님이 왔어? 그러면 오늘 얘를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2차 시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2차 시 하는 날이야. 자 일단 자리에 앉을게요. 그럼 아이가 앉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을 보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고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로그인을 합니다. 자, 아이고. 자, 학생이 로그인을 하면요. 자, 학생이 로그인을 하면 지금 상단에 보시면 학습하기라는 아이콘 보이실 거고요. 학습하기라는 아이콘 들어가면 하이파이브 스타터 1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스타터 1이라고 보이실 거고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북이 있습니다. 이북은요. 아이가 자기 교재, 자기가 배정된 이 스타터 1에 대한 교재의 이북을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 이북을 왜 보느냐? 스튜던북도 마찬가지고 워크북도 마찬가지고요. 교재에 대한 음원을 여기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B. Listen and number. Number 1. Hello. 자, 이북에 대한 내용들 들어볼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mp3라고 글자 보이시죠? 자, mp3 누르면 교재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 교재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 워크북에 보시게 되면 여기 트랙 넘버 상단에 트랙 넘버 있거든요. 13 여기 보시면 14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mp3 파일에 14번 트랙을 열면 E. Listen and number. Number 1. 자, John. 이 문제에 대한 음원을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학생은 로그인해서 학습하기 들어오면 스타트 전에 여기에 이북이라던가 mp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스타트를 누르면 자, 여기 차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1차시부터 20차시가 있어요. 자, 얘가 하루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20일까지 있죠. 20일까지 학습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고 1차시에 들어가면 자, 여기 스튜던트북 리뷰, 송, 워드 있고 딕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학습해야 되는 강의고요. 그러니까 강의 영상들이고 이게 온라인 학습들인 겁니다. 자, 오늘 2차시를 해야 되는 날이야. 2차시를 들어가면요. 여기에 스튜던트북 있고 워크북, 리뷰, 토크, 스피킹, 스피킹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스튜던트북 들어가 볼게요. 스튜던트북 들어가면 실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전체 화면 띄워. High five starter. Hello everyone. 자, 우리 오늘은 다이얼로그를 연습해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을 잘 떠올려 보면서 다이얼로그 연습해 볼게요. A. Read and role play the dialogue. At first, please look at the picture. 자, 그림을 봐주세요.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자, 선생님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화문, 그 다이얼로그랑 그다음에 이 다이얼로그에 대한 이제 컴프레hen션 하는 거 뒤에 스피킹 프랙티스 하는 것까지 한국인 선생님이 쭉 수업을 진행하세요. 자, 강의가 한 12분 정도 되고요. 자, 다 보고 나면 끝났죠? 자, 끝나고 나면 여기가 회색으로 변합니다. 회색으로 변하고요. 옆에 굿이가 나와서 여기 finish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학습이 완료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수연북 강의를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분을 보는 거예요. 12분을 다 보면 오늘 해야 될 대화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스피킹 프랙티스 내용을 같이 아이들이 선생님과 1대1로 공부를 한 거겠죠. 그쵸? 자, 하고 나면 자,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SB 강의, 스튜던트 강의를 한국인 선생님과 듣습니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주고요. 아이들한테 워크북을 풀어보도록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워크북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해진 스케줄표에 정해진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정해진 페이지를 뭐 3페이지 정도 이렇게 풀어보는 거고요. 다 풀고 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학년들이면 선생님들이 잠깐 시간 내서 채점해 주시면 돼요. 여기 워크북을. 좀 더 뭐 관여를 하자면 볼펜으로 채점하시는 것보다는 색연필로 채점하시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채점을 다 해주시고 채점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고학년들은 선생님 다 했어요. 다 풀었어요 라고 하면 오케이 선생님이 풀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다 풀었네. 자, 그러면 워크북 강의 보러 가세요. 워크북 강의를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워크북 강의도 그냥 스키밍 하듯이 잠깐만 훑어볼게요. 자, 워크북이 있어요. 전체 화면도 안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넣어주세요. G. Listen and write. Number 1. What's your name? I'm John. How do you spell your name? John. John. 자, 이렇게 자, 워크북 강의는 딱 10분 정도 걸리네요. 여기서는 10분 정도에서 강의를 한번 듣는 겁니다. 강의를 다 보고 나면 완료가 됐죠. 그럼 아이가 워크북을 풀고 나서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틀린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고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시고 강의를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 한번 봐. 자, 그리고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워크북 강의까지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리뷰 강의를 하러 갈 겁니다. 이 리뷰 강의는 누가 합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자, 얘도 짧게 한 20초만 볼게요. Now, what we are going to do is we are going to practice the dialogue and then we are going to switch, okay? First, let's practice. So, repeat after me. 자, 지금처럼요.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원어민 선생님은 원어민 선생님 특성에 맞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그림 묘사라든가 repeat after me라는 표현을 써서 듣고 따라하게끔 해주신다라든가 아이들이 스스로 들으면서 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은 수업 자체가 아이들이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한 이런 자막이 같이 제공이 돼요. 나중에 우리가 파이널 리뷰 할 거거든요. 파이널 리뷰 21차시부터 24차시까지가 파이널 리뷰인데, 파이널 리뷰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자막을 좀 더 활용해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100% 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따라하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원어민 선생님 수업 강의다. 자,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할 때 어떤 부분 배웠습니까? 대화문, 그 다음에 스피킹 프랙티스, 요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끝나고 나면 원어민 선생님 강의가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온라인 학습도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그 대화문, 그 다음에 스피킹, 말하기 프랙티스를 같이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합니다. 자, 온라인 학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토크예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다이얼로그예요. 한국 선생님이랑 원어민 선생님이랑 했던 그 다이얼로그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거고요. 자, 다이얼로그를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스피킹 프랙티스를 합니다. 그 대화문에 있는 문장을 Hello, I'm Andy. 한 문장씩 읽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피킹 프랙티스 1이 끝나고 나면 스피킹 2인데, 스피킹 2는 이제 반대로 대화문을 보고요. 자기가 자기 역할에, 그러니까 본인 역할에 맞춰서 정말 대화하듯이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앤디 역할에서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앤디 역할이 끝나고 나면 존의 역할에 대해서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온라인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체크업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온라인 학습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선생님. 그 10분 동안에 선생님이 뭘 해주신다? 체크업이라는 거를 출력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출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학습이 끝나고 나면 체크업을 풀어보도록 해주시는 건데, 이 체크업이라는 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 체크업이라는 건 선생님 코칭 가이드에 체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교재마다. 그래서 체크업에 우리 2차 시였으니까 2차 시의 체크업을 뽑으면, 자, 2차 시 체크업이라고 해서 자, 아이들한테 데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방금 봤던 주요 구문에 대답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1차 시에 배웠던 단어들을 한글을 보고 영어로 써보게끔 한다라든가 주요 구문을 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이런 체크업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쭉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주요 학습들을 복습하고 암기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끝나면 체크업까지 다 풀어보고 채점이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 마무리. 자, 그래서 여기서 등원을 했어요. 등원을 해서
강의 12분, 그 다음에 워크북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풀어보고, 네, 워크북 강의 10분, 그 다음에 원어민 강의 10분, 온라인 학습 10분, 체크업 잠깐 5분 정도 풀어보고 선생님이 채점해 주신 다음에 잘했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 오면 이런 거 할 거야.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약 한 6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6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수업이 60분 안에 60분 동안 강의와 복습과 평가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윈플랜 하루의 차시별 수업 흐름입니다. 자, 이 동안 그 아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는 동안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좀 관리를 해주고 조금씩 봐주고 네, 하시는 거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스튜던북 강의 듣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워크북을 했는데 이 채점을 못했어요. 애들이 막 몰려서 막 5명, 10명, 뭐 아니면 20명 이렇게 몰려서 채점해 주실 시간이 없으면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리뷰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워크북 강의를 듣게 하셔도 나중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수업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흘러가시는 게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가장 무난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여기는 이제 수업하는 베이스,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온라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복습 온라인 학습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가 아닌 어떤 보면 관리, 즉 코칭이라는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습 플랫폼입니다. 대신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학습 후에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 선생님이 추가적인 관리를 해주실 수 있고, 네, 하루 1시간에 수업과 복습과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이 다 하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체크업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해주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판단해주고 파악해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 윈플랜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서 학원에 도입을 하실 때 선생님의 서브 선생님으로 네,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윈플랜을 메인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말 서브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이 반복해서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고 보내실 수 있는 네, 이런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도입하실지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어민 선생님 강의의 특징입니다. 아까 이 부분이 좀 매우 큰 부분이긴 해요. 한국인 선생님과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강의를 2번 듣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2번 듣는 거죠. 한국인 선생님과 한 번, 원어민 선생님과 한 번. 그래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높아질 거고요.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수업의 이해도 확실히 더 높아지기는 합니다. 했던 내용을 또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참여도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해 주시는 지금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팝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칭 가이드에 이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다 보지 않으시더라도 네, 아이들한테 수업 잘 들었어? 실제 원어민 선생님이 이런 질문 했었는데 답이 뭐였었지? 질문하시면서 네, 확인하실 수 있는 원어민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자, 학습 툴, 윈플랜에 대한 학습 플랫폼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를 학원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학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혹은 원장님이랑 또 상담하고 정리하면서 처음에 도입될 때 원활하게 도입되실 수 있도록 도움은 드릴 거고 분명히 이제 제안해 드릴 거고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다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온라인 매뉴얼입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홈페이지 주소는 winplan.co.kr입니다. 님 기억하셔야 되세요. winplan.co.kr이고요. 자, 이 윈플랜에 학생들도 여기로 접속하는 거고요. 선생님도 여기 접속하시는 거예요. 윈플랜. 컴퓨터로 접속하실 때 우리 PC나 노트북,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접속하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엣지라는 브라우저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시면 원활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브라우저 엣지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간혹 선생님들 학원은 이런 경우 거의 잘 없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웨일이라던가 파이어폭스라던가 이런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은 안 되고요. 네, 웨일이라던가 다른 브라우저는 호환성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랑 달라요. 그래서 접속하시면 안 되시고 엣지나 크롬 두 가지 중에 하나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학원에서 간혹 우리 이제 태블릿 PC, 갤럭시 탭이나 이런 태블릿 PC,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네, 이런 경우 여기로 이제 접속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접속은 가능한데 플레이 스토어에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접속해 주셔야 되세요. 가끔 안드로이드 브라우저를 보면 네이버 앱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앱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윈플랜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그건 안 되고요. 네이버 브라우저는 또 안드로이드랑 호환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접속해야 되는데 여기 갤럭시 핸드폰을 보면 기본 브라우저 중에 기본적으로 있는 앱 중에 G라고 해서 구글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로 접속하셔도 안 돼요. 네, 꼭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얘가 호환성을 여기 두 개에서 맞춰놓은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여기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iOS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아이폰, 아이패드로 더 잘 알고 있는데, 자, 스마트폰, 아이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접속 가능하고요. 여기는 기본 브라우저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보통 학원에서 온라인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서 사용이 시작될 거예요. PC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태블릿 PC나 아이패드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이 브라우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선생님 아이디랑 이제 관리자 아이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관리자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장님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윈플랜즈에 저희가 계약하고 나면 회원사 등록하면서 저희가 이제 문자로 원장님한테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리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원장님 아이디고요. 선생님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관리자 아이디에서 선생님 아이디를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LMS 학원 관리라는 메뉴, 선생님 관리라는 메뉴에 가시면 선생님 아이디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원장님만 아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잠깐 강사 교육이니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해서 윈플랜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자, LMS라는 메뉴, 학원 관리라는 메뉴, 선생님 관리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선생님 성함, 네, 여기에 선생님 아이디, 자, 비밀번호, 선생님 등록 눌러주시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떠요. 그러면 선생님이 밑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선생님을 만들어 주시고 나면 자, 원장님 아이디와 관리자 아이디와 선생님 아이디의 차이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원장님 아이디에서는 교재 주문이 가능하고요. 선생님 아이디에서는 교재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결제권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재 결제를 하실 때는 원장님 아이디로 해주셔야 되시고 나머지 기능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가서 뭐 학생들을 만들고 반을 만들고 뭐 성적 관리를 하고 이 모든 기능은 가능하니까 요거 차이만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학원들이 원장님 아이디랑 선생님 아이디를 같이 공유해서 쓰기도 하세요. 네, 공유해서 많이 쓰시는데 종종 나눠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선생님 아이디를 만드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잠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일단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신규 학생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이제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제일 빠르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신규 학생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 신규 학생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얘의 레벨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평가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었을 때 레벨 테스트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학생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교재 레벨 테스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신규가 왔어요. 그 신규 상담이 왔습니다. 상담이 왔고 원장님과 이제 학부모님이 상담을 해요. 그 사이에 상담을 하는 동안에 학생은 학부모랑 이야기해서 학생은 레벨 테스트를 응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레벨을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레벨 테스트를 어디서 보냐? 상단에 있는 이 교재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보느냐? 자, 일단 클릭해 볼게요. 자, 교재 레벨 테스트 클릭하면 자, 여기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초등학생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 초등학교 한 3학년이다. 학년 선택하시고요. 자, 이름은 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아이 이름 입력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험이 자동으로 응시가 됩니다. 자, 시험은요, 평가 기준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 기준에 맞는 단어 시험 5개와 문법 시험 5개를 먼저 봅니다. 총 10문항을 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점수 결과에 따라서 얘를 레벨 1 테스트를 보게 할 건지, 레벨 2 테스트를 보게 할 건지, 뭐 레벨 5 테스트를 보게 할 건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총 10문제를 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그 레벨 1 테스트로 갈 건지 레벨 5 테스트로 갈 건지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정해서 리스닝 10문제, 리딩 10문제로 연계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시작되면 처음에 단어 시험 5개를 먼저 봐요. 자, 쭉 한번 해볼게요. 자, 5개가 끝나고 나면 문법 5문제를 보고요. 자, 문법 5개를 다 보고 나면 자, 이 단어 테스트나 문법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리스닝으로 연계되고요. 리스닝은 그 점수에 따라서 얘가 어떤 거를 볼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해야 될 게 없어요. 선생님은 레벨 테스트를 시작해 주시고요. 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가 몇 학년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름만 입력해 주시고 시작을 눌러 주시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얘가 제대로 하는지만 끝나고 나면 이 결과가 선생님한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가 있냐면 선생님 로그인 하셔서
LMS라는 메뉴 성적표라고 있습니다. 성적표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별 시험을 다 보고 나면 LMS라는 메뉴에 성적표라는 메뉴에 온라인 교재 레벨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재 레벨 테스트 들어가면 지금 방금 최지우라는 학생이 시험을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리스닝 점수나 리딩 점수는 지금 기록이 없죠. 왜? 우리 중간에 껐잖아요. 그렇죠? 단어 문법만 보고 나서 얘를 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어보기라고 있어요. 이어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자, 실제로 학습 그 시험이 끝난 학생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김은채라는 학생이 있는데 김은채라는 학생 성적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윈플랜 영어 학원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얘는 4학년인데 단어 시험 2개 맞았고요. 5개 중에 문법 시험 3개 맞았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리스닝, 리딩으로 이어서 가는데 시험 종류를 이 결과에 따라서 얘는 무슨 테스트? 시험 레벨 2 테스트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의 결과가 리스닝은 8문항, 그 다음에 리딩은 6문항 맞은 겁니다. 자, 선생님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 맞았다라는 거는 얘가 그 프리테스트, 그러니까 단어나 문법 시험을 정확하게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점수가 정확하게 나온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여기가 그 리스닝이나 리딩이 9문제, 10문제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90점, 이게 100점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실수로 단어나 문법 시험을 실수로 좀 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레벨 2가 아니라 레벨 3 정도 봤어야 맞는 것 같은데 2로 본 겁니다. 만약에 이 테스트가 예를 들어서 5개 혹은 3개밖에 안 맞았다라고 한다면 단어나 문법 시험을 아이가 잘 몰라서 잘 찍어서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다시 이 결과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에 따라서 옆에 보시면 G4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평가 기준을 클릭하시면 자, 옆에 8개 맞았고요. G4 등급이에요. 얘는 스타터 4권부터 시작하시면 맞아요. 이 가이드가 나와져 있어요. 어디에? 평가 기준에요. 자, 평가 기준에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 가이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인쇄하기 누르시면 이 평가 기준이 없어져요. 원래 여기 평가 기준 있었잖아요. 여기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표, 출력하시는 이 성적표에는 어딜 찾아봐도 얘가 하이파이브 스타터 4권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만 공유되는 거지 성적표를 출력했었을 때 학부모님들이랑 이 내용이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이 평가 기준이요. 그래서 성적표를 출력하셔서 나중에 상담하실 때 얘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실제 반에서 어느 반에 정도 들어가시면 수준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레벨 테스트 결과 보는 거 잠깐 안내해 드렸어요. 자, 레벨 테스트는 원장님이나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가면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 아이디가 중복 로그인이 안 돼요. 중복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학원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는 꾸준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운이 좋게도 막 한 5명 혹은 5명이 한꺼번에 레벨 테스트를 봐야 돼요. 한꺼번에 막 상담이 와서 5명이 동시에 레벨 테스트를 봐야 돼요. 라고 한다면 중복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씩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그러면 한꺼번에 레벨 테스트를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레벨 테스트용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학생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학생 아이디를 만들어서 학생이 아무 교재도 배정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레벨 테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로 레벨 테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 방법이 어떤 거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들어오셔서 레벨 테스트에 학생 관리에 들어가시면 제가 일단 여기에 레벨 테스트반을 만들어 놨거든요. 레벨 테스트용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레벨 테스트용 요 아이디에 들어오게 되면 네, 요 아이디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 교재가 배정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학생용 아이디입니다. 학생용 아이디고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 학습하기라고 보이실 거고 레벨 테스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쵸? 레벨 테스트 들어가시면 레벨 테스트로 아이가 똑같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 아이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보는 방법이 선생님 아이디로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배정되어져 있지 않은 학습 교재가 배정되어져 있지 않은 학생 아이디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 나중에 레벨 테스트를 보실 때 레벨 테스트를 치기 위한 용으로 한 아이디 한 5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레벨 테스트를 다 보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자, 그래서 레벨을 정하고 신규 학생이 등록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신규가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얘를 학생 등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학생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학원관리라는 곳에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첫 번째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반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학생을 반 안에 넣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설명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LMS 들어가셔서 학원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뭘 만들어요, 선생님? 반을 만들어요. 두 번째 뭐 만들어요? 학생을 만들어요. 반은 어디서 만듭니까? 클래스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반을 만들고요. 학생 관리라는 곳에서 학생을 등록하는 거예요. 자, 클래스 가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 뭐 만들어 볼까요? 더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자, 더 클래스라는 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클래스로 만들면 만들어졌어요. 더 클래스 2반 해서 등록 누르면 만들어져요. 쉬워요.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더 클래스 반 만들어졌어요. 더 클래스 2반 만들어졌어요. 자, 더 클래스 2반은 삭제할게요. 자, 삭제하면 여기 삭제가 됩니다. 자, 2반 삭제됐고요. 자, 더 클래스 반이 너무 밑에 내려가 있네요. 반 이름 수정할게요. 여기 연필 모양 누르시면 반 이름 수정되거든요. 더 클래스 2반을 우리 A 더 클래스라고 할게요. 수정 누르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A 더 클래스라는 반이 만들어지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위에. 자, 이렇게 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학생들 등록하러 가야 되죠. 학생들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학생 관리에 들어가셔서 자, 일단은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 개별 등록 보이시잖아요.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는데 자, 더 클래스 반 선택합니다. A 더 클래스 선택해 주시고요. 이 반에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학생 이름은 더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아이디는 더 클래스 이렇게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뒤에 숫자 001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등록 눌러주시면 만들어져요.
그쵸? 자, 그러면 만들기 쉬워요. 자,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 A 더 클래스 있고요. 학생명.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보시면 선생님들이 등록하기 편하게 저희가 작업을 해놓은 건데 반 선택하고 학생명은 등록해 놓으면 초기화가 돼요. 그런데 아이디 비밀번호는 초기화를 안 시켜놨습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숫자를 이어서 계속 만들어 주실 수 있게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더 클래스 3. 네, 여기에 아이디 살아있으니까 이어서 숫자 이어서 3. 자, 이렇게 하면 총 3명의 학생이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10명, 20명 등록하는데 정말 선생님 반 만드시고 한 20명 등록하는데 한 2분이면 다 등록돼요. 네. 그쵸? 20명 2분 좀 많나요? 시간 너무 짧나요? 한 4분, 5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반을 만들었고 학생을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이해되셨죠? 학생 만드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학생이 다 등록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 주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교재 주문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교재 주문을 하시고 나면 교재 주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 원장님 아이디에 그 관리자 아이디에 학습권이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학습권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자, 메뉴에 학습권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학습권 보유 현황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윈플랜이라는 학원에 가지고 있는 학습권입니다. 자, 여기 하이파이브 파닉스 2권을 학습권을 1개를 가지고 있네요. 뒤에 밑에 보시면 스타터 1의 학습권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그쵸? 나중에 이 학원에서 파닉스 2를 교재 1권을 주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스타터 1은 몇 권을 주문했다? 그러면 10권을 주문했다. 주문하신 수량만큼의 학습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더 클래스 반에 애들을 배정을 하면 자, 스타터 1이 약간 배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10개가 있었으니까 배정된 학습이 없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학습권이라는 메뉴에서 학습권을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얘가 반 이름이고요. 얘가 교재 종류예요. 그 다음에 얘가 교재 목록입니다. 교재 명이에요. 하이파이브 단계. 자, 여기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터 1을 배정하기 눌러주시면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 오늘부터 2달 동안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얘들은 열려 있는 거예요. 자, 학생을 등록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교재 주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학습권이 선생님한테 주어지는데 그 학습권을 가지고 계시는 수량만큼 학생들에게 배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자, 배정해 주시고 나면 학습은 60일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62일이거든요. 62일 동안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2달 동안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열려져요.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해요. 자, 온라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금 샘플로 또 보여드릴게요. 방금 우리 만든 학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 할 건데 우리 아까 만들었던 게 더 클래스였죠. 더 클래스 에듀케이션 001이었죠. 자,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되고요. 상단 보면 학습하기 있습니다. 학습하기 들어가시면
하이파이브 스타트 1 있고요. 아까 똑같이 이북 볼 수 있는 거 있고요. 밑에 보시면 스타트 있는데 스타트를 눌러보시면 챗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챗이 누르면 이제 그날 해야 될 학습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학습권 배정까지 누르면 학습이 시작할 수 있어요. 학습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학습 확인이라는 곳에 가셔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했다 안 했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온라인 학습 확인에서 학생 제어 스위치를 통해서 학생들 학습을 약간 제어해 주실 수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건데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 제어 스위치가 있는데 얘가 뭔지. 자, 다시 선생님 걸로 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자, 배정은 다 됐어요. 자, 이제 배정은 다 됐고 상단 메뉴를 쭉 보시면 학원 관리를 통해서 학생 등록했죠? 학습권을 통해서 학습을 배정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가시면 온라인 학습 확인이 있는데 자, 온라인 학습 확인에 들어가시면 A 더 클래스 반에 요 더 클래스 1, 더 클래스 2, 더 클래스 3 3명의 학생이 등록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이름 스타트 1 배정된 거 보실 수 있어요. 1차 시에 얘들 학습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동영상 학습 2개, 온라인 학습 4개가 있어요. 언제? 1차 시에. 아까 1차 시에 그랬거든요. 자, 1차 시에 보시면 동영상 강의 2개, 온라인 학습 4개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학습을 이 표시가 되는 거고 아이가 동영상 강의를 2개 다 봤어요. 그러면 여기 2-2라고 표시가 되겠죠. 온라인 학습도 4개를 다 했어요. 그러면 4-4가 되는 겁니다. 4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더 클래스 2라는 학생은 동영상 강의 2개 중에 1개만 완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돼요? 여기에 1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온라인 학습도 4개 중에 2개만 학습했어요. 그러면 4-2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온라인 학습 기록은 여기에 다 기록이 남아요, 선생님. 기록이 다 남고 하단에 내려보시면 학생 제어 스위치가 있어요. 이 학생 제어 스위치가 뭐냐면 자, 레벨 테스트를 활성화, 비활성화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자, 활성화를 시켜 주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학생 페이지에 지금 좌측에 보시면 여기 메뉴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 메뉴가 쭉 있는데 자, 여기 메뉴에 컨트롤 F5를 누르면 여기 레벨 테스트가 생겨요. 보이시죠? 여기 레벨 테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아이들이 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여기에요. 제어 스위치에서 아이들 레벨 테스트를 추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레벨 테스트입니다. 자, 이 레벨 테스트는 언제 활성화를 하느냐? 우리 뭐 교재 한 6개월 정도 썼고 아이들 레벨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번 더 레벨 테스트를 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가 배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게 해주고 싶다. 얘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활성화시켜 놓겠죠. 그렇죠? 비활성화시켜 놓으면 학생 페이지에서 레벨 테스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위클리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밑에 보시면 테스트 리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가 뭐고 테스트 리뷰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샘플 아이디 하나로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위클리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학습하기 들어가게 되면 스타트가 있고요. 이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원래 지금 여기 차시에 하단에 보시면 위클리 테스트가 있고 위클리 테스트 리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차시부터 20차시까지 공부를 하는 중에 아이가 5차시에 그 다음에 12차시에 그 다음에 18차시에 테스트를 봐요. 자, 지금 보여드리면 5차시를 눌러서 들어가면 자, 위클리 테스트 1은 이제 학습 후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려면 이 강의를 보려면 테스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위클리 테스트를 들어가서 위클리 테스트를 다 보고 나면 여기 테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강의가. 테스트에 대한 풀이 강의가. 12차시 보시게 되면 얘는 죄송합니다. 11차시네요. 11차시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위클리 테스트 2 영상이 지금 활성화되어져 있잖아요. 얘는 테스트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테스트를 응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응시를 하고 나면 자, 여기 테스트 리뷰가 있어요. 테스트 리뷰는 말 그대로 얘가 테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Number 8.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원래 지금 우리가 등록해 놓은 그 새로 등록한 학생은 여기 하단에 테스트나 테스트 리뷰가 없어요. 얘를 열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다 열어 주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테스트 리뷰 다 열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이드에서 보면 아이가 5차시 수업을 하는 날 테스트 1 리뷰를 열어주고 테스트 1을 열어줘라. 그리고 11차시 수업을 하는 날 테스트 2를 열어줘라. 원래 가이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마다 얘가 4차시 하고 얘가 5차시 하는데 5차시 하는 날 열어주고 얘는 또 그때 열어주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테스트나 테스트 리뷰는 다 열어줘도 된다. 왜? 뭐 시험을 미리 본들 아이들이 성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이가 미리 봤거나 하면 다시 시키면 되잖아요. 테스트 한 번 더 보게 해도 되거든요. 다시 보게 해도 되니까 열어주시면 되시고 교재 성적표라는 거 얘가 뭐냐? 얘도 활성화, 비활성화 시켜주실 수 있는데 얘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얘도 얘를 봐야 됩니다. 여기 리포트라고 있어요. 테스트를 쭉 봤죠.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교재가 끝났을 때 선생님이 출력해서 나가는 그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를 아이가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학원 성향에 따라서 교재 성적표를 열어주면 아이가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 성적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는 나중에 책이 끝나면 선생님이 출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랑 체크업이랑 그 다음에 성적표랑 같이 해서 학부모님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하실 거면 요거는 비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체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차시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면서 오늘의 학습 체크업이라고 자기가 학습한 내용들을 스스로 점검을 하고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이가 스스로 체크업을 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체크업입니다. 얘도 활성화시켜주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학생 등록하고 학습권 배정하고 온라인 학습권 요 배정하는 거 조금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하실 때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너무 갑자기 너무 양이 많아져서 헷갈리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간다. 오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제어 스위치까지를 정리를 해줘야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성적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따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 등록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 주문하고 학습권 배정하고 온라인 학습 확인하는 부분, 제어 스위치에 관한 부분들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자료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 건데 자,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면서 자, 상단 메뉴에 보시면 학습 자료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온라인 학습 보기, 동영상 학습 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보기는 온라인 학습 보기라는 건 말 그대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선생님이 There.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Bear. 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안 해보시죠. 하실 이유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면
한 번 정도 보실 수는 있고요. 동영상 학습 보기는 선생님이 그 한국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직접 이렇게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SB라고 되어 있는 게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스튜던트북 강의고요. 그 다음에 리뷰라고 되어 있는 게 원어민 선생님 강의예요. 뒤에 여기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는 얘들이 이거는 워크북 풀이하는 한국인 선생님 강의고요. 2차 시를 보면 한국인 선생님 SB 강의, 한국인 선생님 워크북 강의, 원어민 선생님 리뷰 강의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리뷰 강의,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보여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Girl's name? Sharon. Right. Okay. So her name.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윈플랜 시스템을 쭉 활용을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분당에 있는 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교재를 가지고 직접 수업을 하세요. 그 직접 수업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도 본인도 수업을 하시면서 잠깐 텀을 줘서 잠깐 시간을 둬서 여기 한 뭐 10분이잖아요. 8분.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 강의도 같이 들어보고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부분,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 자료에 동영상 학습 보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시면서 실제 저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궁금해 하실 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자료실이 있는데 이 선생님 자료실에 가시면 각 교재별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일단 코칭 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코칭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요런 압축 파일 안에 이렇게 폴더가 5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칭 플랜 보여드리면 코칭 플랜은 말 그대로 애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차시별로 진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뭐 임의로 찍어볼게 한 8차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 8차시에 이제 스튜던트북 뭐 한국인 선생님이랑 원어민 선생님이 16페이지, 17페이지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아이들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워크북 이제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워크북 몇 페이지요? 밑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워크북 몇 페이지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진도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 그 차시에 따른 진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이시는 코칭 플랜이에요. 네, 좀 익숙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 애들한테 오늘 워크북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면 되는지 보시고 자 오늘 워크북 지훈이 오늘 워크북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해. 다 하고 나면 검사받고 네, 저학년들은 다 하고 나면 선생님 시점해 주시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칭 플랜 말고 또 다른 거는 코칭 가이드입니다. 코칭 가이드는요. 아까 우리 8차시 보여드렸죠. 그 8차시를 보면 자, 8차시에 코칭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코칭 가이드는 오늘 16페이지, 17페이지 스튜던트북이고요. 워크북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인 거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한국인 선생님 강의는 10분 37초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고 원어민 선생님 리뷰 강의는 7분 50초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용을 진행하는 거고 교재 원본 여기에 있고요. 교재 정답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단에 그 교재 내용 해석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코칭 가이드가 있으면 해석본, 정답,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일단 눈으로, 표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워크북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12페이지, 15페이지까지의 정답과 밑에 스크립트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틀리더라도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1번이 뭐였는지 2번이 뭐였는지 선생님이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정답을 확인하시면서 스크립트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제일 많이 참고하시는 게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코칭 가이드예요. 차시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 20차시까지. 자, 나눠져 있고 8차시가 끝나고 나면 그 리뷰까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다? 체크업. 체크업도 여기 차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8차시 들어가면 그날 8차시에 해야 되는 체크업. 이거 출력해서 아이들 나눠주시는 거고요. 밑에 정답 있어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두 개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책이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자, 워드 앤 센텐스는 말 그대로 키 센텐스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워드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여기 작은 워드북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 스튜던트북, 워크북,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워드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워드북에 대한 정답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정답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워드북의 정답 뭐 따로 설명할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워드북에 대한 정답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업을 하실 때 필요하신 모든 자료는 여기 코칭 가이드에 다 있고요. 우리 만약에 이것만으로 이제 이렇게 한 것만으로 그래도 체크업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다 되실 건데 추가적으로 아이들이랑 파이널 리뷰나 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수업하시면서 추가적인 액티비티 시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하단에 액티비티 시트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윈플랜이라는 이 플랫폼의 전체적인 그 가이드를 쭉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실제로 수업하신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나 내용 설명을 쭉 다 해드린 거예요.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교재 주문하는 것들 이런 영상들은 제가 이제 영상 나중에 URL을 다 찍어서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원들마다 우리가 주 몇 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 다음에 수업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이제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사용 문의에 대한 고객 지원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이제 교육 CS 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실 때 좀 어떻게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아마 전화 드리고 문의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로 일단 계획한 교육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이라든가 뭐 온라인 등록 영상이라든가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영상화 시켜서 나중에 따로 안내를 계속 정기적으로 해드릴게요, 선생님. 그래서 처음에 도입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받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일단 오늘은 교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다시 전화를 드려서 한번 이제 또 피드백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받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윈플랜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